디코드 에피소드 7. 내 돈으로 샀는데 회사가 끄면 끝입니다. 오프닝. 2024년 유비소프트는 공지 하나를 올렸습니다. 더 크루 서버를 종료합니다. 정식으로 돈을 내고 산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무도 그 게임을 실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환불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회사가 서버를 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내 돈으로 산 게임인데. 하지만 틀렸습니다. 당신이 산 것은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서버에 접속할 허가권이었습니다. 회사가 서버를 끄는 순간 허가권은 휴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 게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테슬라는 같은 차를 팔면서 계약 요금제에 따라 소프트웨어로 최고 속도를 제한합니다. 같은 차체, 같은 엔진, 같은 배터리. 하지만 다른 계약은 다른 성능을 만듭니다. 테슬라가 정책을 바꾸는 순간 어제의 내 차는 오늘 다른 차가 됩니다. 게임과 자동차. 전혀 다른 산업입니다. 하지만 구조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산 것은 물건이 아니라 서버에 접속하는 입장권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구글 제미나이, 챗 GPT 등 주요 AI 기능은 모두 클라우드 서버에서 연산됩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 작동하는 프리미엄 기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 하나의 구조.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은 겉으로는 달랐습니다. 자동차, 컴퓨터, 기업, 데이터 센터. 모두 다른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에는 하나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구조로 보면 보인다. 데이터, 연산, 인프라, 권력. 각 에피소드는 이 구조의 다른 층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뉴스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구조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이제 마지막 지점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매일 손에 드는 제품 그 자체입니다. 이 제품은 단말기가 된다. 과거의 제품은 완성된 물건이었습니다. 기능은 제품 안에 있었고 구매하는 순간 그 가치는 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능은 제품 밖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버에서 실행되는 기능을 제품은 단지 보여주는 역할만 합니다. 단말기화. 제품은 점점 서버에 연결된 단말기가 되고 있습니다. 디코드는 이것을 단말기화라 부릅니다. 물건을 소유하는 시대에서 서비스에 연결되는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BMW는 22년 시트 열선 기능을 월 $18 구독 서비스로 출시했습니다. 이미 차에 탑재된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 잠금로 제어한 것입니다. 고객 반발로 이후 철회했지만 이 방향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3. 당신의 폰은 서버에 연결된 화면이다.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이 끊어지는 순간 시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지도는 길을 잃고 클라우드는 멈춥니다. 왜일까요? 폰의 진짜 뇌는 손바닥 위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시리와 구글 어시스턴트의 핵심 언어 처리는 서버에서 이루어집니다. 온디바이스 AI가 확장되고 있지만 고성능 추론은 여전히 클라우드 의존입니다. 이 구조는 게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내가 돈 주고 산 게임인데 서버 점검이 시작되는 순간 싱글 플레이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산 것은 게임이 아니라 서버에 접속할 허가권이었습니다. 4. 자동차, 내가 산 것의 경계가 흐려진다. 자동차는 이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에피소드 1에서 우리가 본 것, 실내 설계와 에피소드 3에서 본 것, 연산 통제와는 다른 각도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산 차인데 내 차의 기능이 서버 정책으로 켜지고 꺼집니다. 이것은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의 정의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구매했다는 것이 더 이상 내 것을 의미하지 않게 됩니다. 테슬라는 OTA 업데이트로 성능을 개선하지만 동시에 보험 요금제에 따라 최고 속도를 소프트웨어로 제한하는 기능도 운용합니다. OTA 능력은 경쟁력이면서 동시에 소비자 신뢰의 시험대입니다. 기능을 추가하는 업데이트는 환영받지만 기존 기능을 잠그는 업데이트는 브랜드를 위협합니다. 5. 단말기 시대의 세 가지 법칙. 제품이 단말기가 되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제품은 더 이상 완성되지 않습니다. 출고는 시작일 뿐입니다. 제품은 업데이트를 통해 계속 진화합니다. 둘째, 기기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어떤 단말기를 사용하든 계정만 로그인하면 데이터와 서비스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편리함이면서 동시에 특정 서버에 대한 종속이기도 합니다. 셋째, 제품은 플랫폼이 됩니다. 물건을 파는 비즈니스는 사라지고 단말기 위에서 앱, 콘텐츠, 서비스가 거래됩니다. 단말기 시대의 역설. 소비자는 더 편리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종속됩니다. 디코드는 이것을 단말기 시대의 역설이라 부릅니다. 편의와 통제는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6. 왜 모든 기업이 단말기를 만드는가? 왜 기업들은 제품을 단말기로 만들까요? 데이터를 모으고 연산을 통제하는 기업이 세상의 권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일상을 자신들의 서버와 연결된 단말기 안에 묶어두려 합니다. 권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반드시 인터페이스를 통해 나타납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컴퓨터, 웨어러블. 이 장치들은 서버의 거대한 연산과 우리의 일상 사이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단말기입니다. 인터페이스는 권력의 접점. 과거의 부가 얼마나 많은 물건을 가졌느냐로 결정되었다면 미래의 권력은 어느 서버에 연결되어 있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산업에 있든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고객의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가? 인터페이스를 잃은 기업은 공급자로 전락합니다. 7. 클로징. 우리는 제품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관계는 계정이 되었고, 연산은 서버가 되었으며, 공장은 데이터 센터가 되었고, 제품은 단말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구조 위에서 산업은 어떻게 재편될까요? 시즌 2에서는 이 구조가 산업 지형을 어떻게 다시 그리는지 해독합니다. 디코드는 정보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의 구조를 해독합니다.